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업예감TV의 면접술사입니다. 오늘 인성검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셨으면 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인성검사 보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반드시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에도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이 없는 답변이 있고요. 정답이 있는 답변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답이 없는 답변은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성향 이런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있는 답변도 있죠. 답변 신뢰도를 점검하는 질문이나 조직 생활에 관한 질문들은 정답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조심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질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을 사귀는 것을 선호한다.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받는 편이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하는 편이다. 전부 다 여러분들 성향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나요? 소수의 사람 사귀면 문제가 돼?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야기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탈락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답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채롭죠. 근데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정규분포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사람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교성이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양극단에 있을 수 있죠. 엄청나게 사교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사교적이지 않아서 울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사교적이야. 그래서 막 하이퍼야. 막 문제가 돼. 이런 사람들 날리고요. 너무 우울해.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날립니다. 양극단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을 날리고 여기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들이 막 여기 있어. 나는 적극적이에요. 나는 항상 도전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만 한꺼번에 다 뽑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고 쳐봐요. 영업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썰도 잘 풀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다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워크숍 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맨날 놀고만 있는단 말이야. 그럼 회사가 안 굴러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진중하고 무게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도 섞어서 뽑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융화가 되면서 굴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도 뽑고 여기 있는 사람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답변을 할 때 본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뽑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 어떻게 인성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 안내를 받은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들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에 갔어요. 면접에 갔는데 이 인성검사 이 채점표를 면접관들한테도 준단 말이야.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체로 참고하라고 줘.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면접을 봤더니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 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챌린지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는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는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뢰도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무슨 질문들이냐? 나는 지금껏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다. 가족이 언제나 화목한가요?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지. 언제나 화목한 가족은 없어. 힘든 도전은 나를 항상 가슴 뛰게 합니까? 힘든 도전 우리 가끔 피하기도 하죠. 회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나 희생할 것이다. 여러분들 언제나 희생할 겁니까? 진짜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만약에 질문이 조금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라면 나는 때론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이면 예스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나는 언제나 희생할 것이다. 이런 건 거짓말이죠. 이런 신뢰도와 관련된 질문들 항상 언제나
항상, 꼭,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질문들이 대체로 이런 신뢰도와 관련된 건데 이런 데는 거짓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꽈락이 있어요. 답변 신뢰도가 낮아지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지. 무단횡단 해본 적도 있어. 우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지 않아. 이런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조직 적응력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나는 때론 사람을 죽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번씩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의 답을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돼? 회사원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나는 불을 보면 흥분된다. 그래서 막 불을 지르고 싶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나는 자주 잠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면 회사에 와서 졸 거 아니야. 문제가 될 수 있고.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된다면 외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비리를 알게 됐어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기자들 만나가지고 전부 다 퍼뜨리고 보도자료 쓰고 그러고 나서 책을 냈어. 뭐 삼성을 말한다 이런 책을 냈다고 생각해봐. 그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어떻게 돼? 열받죠. 열받기만 해 회사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못 뽑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 적응력과 관련된 질문에는 회사가 듣고 싶은 답을 해줘야 돼요.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되면 외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화가 나면 주변에 욕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팀장이 화를 막 우리의 화를 돋굴 때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에 나가가지고 무슨 바이어를 만났어. 근데 그 바이어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때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데 바이어한테 야, 이 친절한 친구야 이렇게 막 욕을 했다고 쳐봐.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런 답변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다.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은 전부 다 안 한다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들에는 회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조직의 위해가 될 것 같으면 회사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인성검사를 보러 가기 전에 전략 3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가기 전에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성 질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대체로 다 답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막 고민을 해. 아, 내가 이럴 때는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땐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내가 어쨌지? 막 거기서 고민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의 답을 다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리더십이 있다. 나는 도전적이다. 혹은 도전적이지 않다. 나는 창의력이 있다. 창의력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컨셉을 잡고 가서 거기에 맞춰서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 솔직하게 임하되 함정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언제나, 꼭, 반드시 이런 질문들로 신뢰도를 점검하고는 하는데 솔직하게 임하는 건 좋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회사원 조직원의 마인드로 인성검사에 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회사 생활을 못하지 않을까? 조직원으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심해서 회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인적성에서 인성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취업예감TV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